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 효력 또는 통칙 부분에는 행정행위 효력 부분이 없는데요. 행정행위 효력을 좀 끌어다가 제가 이제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 처분이 있게 되면 효력이 있거든요. 자, 행정행위 효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행위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이 되겠죠. 효력에는 자, 구공확광입니다. 구공확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행정법에서 왜 자신감이 있냐면은 모든 이론과 판례를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공확강. 왜 그러냐면요, 시험 보러 가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문이 상당히 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문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문자, 두 문자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행정효력,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자,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구속력. 구속력은 뭐냐면, 이 행정청도 구속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기관 다 구속된다는 겁니다. 처분 있게 되면은, 이걸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판례를 보면 기속력이라고도 합니다. 기속력. 이런 말도 써요. 기속력. 같은 뜻입니다. 자,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구속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자기구속의 법리가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구속의 법리. 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자기구속과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이 있어요. 여기 신뢰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꼭 시험에 나오는데 행정법에서는 한 3번에서 4번 문제가 이거예요. 자, 이걸 잘 보세요. 행정법은 말이죠.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정학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항상 출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구속인데 자기구속은 바로 구속력이라고 했잖아요. 기속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공정력이 있어요. 공정력. 그 다음에 확정력 있고 그 다음에 강제력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자기구속의 법리는 뭐냐면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행정청이 자기가 구속된다는 원칙인데요. 자, 자기가 구속되려면 적법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돼요. 적법. 이번에 시험 출제됐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도 자기가 구속된다.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틀렸죠? 바로 적법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은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적견해. 공적견해 표명인데 여기 잘 조심해 주세요. 요것은 적법도 되고 부적법도 됩니다. 위법도 된다는 겁니다. 야, 자, 요거 조심해 주세요. 요게 시험에 출제됐죠. 자, 제가 여기서 과외천국에서 지난번에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두 개의 문제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진정, 부진정, 소구표 1번 문제였잖아요. 그죠? 세 문제까지 나왔다.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자기구속의 법칙. 이거 나왔죠. 위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냐면 폐기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폐기물 부적정 통보. 이것은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공적견해 표명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바로 이 교재, 이 강좌에서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출제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연구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해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공정력. 공정력입니다. 자, 요것은 다음에 나오는 시험에서 꼭 출제될 거로 봐요. 이 공정력을 한문으로 치면 이거죠. 공정력입니다. 공정력 이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힘을 정하는 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공정력은 뭐냐면 행정청이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는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죠. 그 다음에 취소가 되려면 어땠습니까? 중대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공정력은 하자가 취소 사유 있어야 돼요. 취소 사유가 있고 이것은 하자가 말이죠.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힘입니다. 효력 유지가 되겠죠. 이런 힘을 공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력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지만 기본적인 스탠다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력인데
자, 이 확정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정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불가정력도 있고 뭐 불가변력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확정력 그러면은 재판의 확정력을 뜻하는 겁니다. 행정청의 처분의 확정력 이런 말은 안 써요. 무슨 말 쓰냐면 존속력이라고 그래요. 존속력. 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존속력은 두 가지가 있다.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이 있어요.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좀 어렵습니다. 행정학 공부하고 완전히 다르죠. 행정학은 또 테마별로 나갔단 말이에요. 행정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정법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길 잘 하셔야 돼요. 이 강좌만 들으면 거의 뭐 만점 거의가 아니라 뭐 100% 만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 조심해 주시고, 불가정력은 뭐냐면 소외 제기관을 도과했을 때 더 이상 다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가변력은 역시 이 행정청에서 처분 때리면 행정청에서 이 처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힘이 불가변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게 필수잖아요. 행정법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헌법은 없어도 행정법만 있으면 국가가 굴러간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만큼 행정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 같은 우리 행정국가잖아요. 이런 국가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강제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은 이 대집직강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대집직강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는 행정대집행이에요. 이번에도 출제됐죠. 뭐가 출제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재산, 행정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일반재산이죠. 행정재산에는 이 공용재산, 공용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공용물,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잡종재산이에요. 뭐 예를 들어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거, 바다 이런 거죠. 바다는 무슨 재산이지만 이건 잡종재산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바위 같은 거 이런 거죠. 하천 이런 건 잡종재산입니다. 자, 국가재산,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변상금 때린다고 그랬죠. 자, 시험에서는 변상금, 통고처분 꼭 나오죠. 과징금, 과태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이행강제금, 그죠? 바로 집행벌이죠. 이번에 나온 것이 이제 하자승계라든가. 하자승계 제가 이제, 자, 여러분들 조심해 주세요. 하자승계가 이번에 시험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죠. 그 다음에 과세처분, 이게 나왔어요. 개과. 그래서 여러분들, 하자승계가 한 100개쯤 되는데요.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LH 사건도 있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모두에 딱 나왔죠.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이에요. 과세. 이것은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과세처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시험에 나왔죠. 이건 나왔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렵다는 식품위생법 별표가 바로 그대로 나왔죠. 식품위생법에 위반했을 때는 이게 상위 법령과 결합했을지라도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대로 나왔죠. 한 문제도 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8조는 뭡니까? 준용규정이 나왔잖아요. 법원조직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 여기 준용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린 것은 바로 조문 같은 것도 알아두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10,000문제 이상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문제풀이도 할 텐데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속력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이거 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언제 합니까? 자, 지금 통칙 부분이에요.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 작위입니다. 작위. 대작이라고 그러죠. 대작. 자기 의무가 있을 때는 행정대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현저히 위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속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거 있죠. 여기 교회는 신앙생활 할 때 좋지만은 그린벨트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뭘 버릴 수도 있고, 환경적 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대신 대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만약에 행정대집행이 못한다, 그럼 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죠. 변상금도 처음에 매번 나옵니다. 변상금은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민사소송도 갈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술주의잖아요. 그죠? 실체적 진술주의가 아닙니다. 누구 주장이 옳은가 이것만 판단하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은 쟁송이라고 그러죠. 행정심판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취소심판, 그 다음에 무효동 파기심판, 그 다음에 의명심판이 있어요. 이번에 시험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는데요. 처분 명령 재결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삭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죠. 처명이죠. 처명은 지금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행정법은 상당히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앞 문자 있죠. 이걸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행정하고 제가 좀 말씀드린 어떻게 공부해요? 이것은 테마별로 해야 된다. 스토리로 가는 것이고 행정법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앞부분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명은 없어졌다. 이게 답이었죠. 처분 명령 재결은 없어졌다. 처명입니다. 항상 연상기법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집행벌입니다. 집행벌도 이번에 나왔죠. 뭐였습니까? 집행벌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죠.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이다. 이행강제금은 중요한 게 뭐다? 상속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상속이 안 된다. 다른 말로 일신전속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문항이 쪼로록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은 상속된다. 맞아요? 틀렸죠? 그게 답이었죠. 완전히 쪽 찍었죠. 그대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맞췄냐 그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맞춘 거예요. 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눈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강제,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징수가 있어요. 이 강제 징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든지 이럴 때는, 이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고,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감매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감매청. 자,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를 해야겠죠. 압류를 하는데 이번에 시험 나왔죠. 항상 압류할 때 영장이 필요하다. 맞아요? 틀렸죠? 항상이란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긴급할 때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항상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틀렸죠? 항상이란 말 없습니다. 영장주의는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같아요. 예외가 있어요. 긴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해야겠죠. 매각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공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는 공매를 통지하느냐, 그 다음에 공매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공매 자체냐 해서 이번에 공매를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매 제도가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공매를 없애려고 그래요. 문제점이 뭐냐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불법이 많이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빼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비트코인 아시죠? 이 문제도 크게 발생했는데, 자, 일확천금을 꿈꾼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파산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조심해 주시고, 이 공정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취소할 때까지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이 공정력이에요. 그래서 공정력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선결 문제가 있어요. 시험 나옵니다. 100%. 선결 문제.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결 문제는 100% 시험에 출제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행정법인데, 이 민사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법원.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이 있잖아요. 우리 법원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그 다음에 행정법원, 특허법원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형사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민사법원에서 재판하다 보니까 행정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딱 보니까 행정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행정.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선별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형사 재판하다 보니까 행정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사법원에서 행정문제를 다룰까요? 아니면은 행정법원에다 패스해줄까? 이런 얘기예요. 재판을 넘겨줄까? 아니면은 형사법원에서 재판하던 것을 민사법원에 넘겨줄까? 이런 얘기예요. 넘겨주면 아무래도 시간적,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이것도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선결 문제거든요.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험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자, 이 행정사건이 말이죠. 위법 사항일 때가 있어요. 위법. 야, 이거 위법 사항에 대해서 민사법원이 여기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래 형사법원에서 하는 것은 위법성에 대해서 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사법원은 위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적 진실주의이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가? 주장의 어떤 강도, 이게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자,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돼요.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말이죠.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무효입니다. 무효사건, 행정사건이 무효일 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행정소송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무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행정사건이 취소사유일 때 어떡하느냐? 취소사유. 위법일 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취소사유일 때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골치 아픈 건데, 자, 모든 걸 골치 아픈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이번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법 같은 경우는 한 25강 정도면 충분할 수가 있어요. 문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취소는 하자가 작고 그 다음에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취소 사유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정력 때문에 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선결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겠죠. 자, 취소 사유는 공정력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공정력이 발달했다는 건 뭡니까? 행정청의 권한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삼권 분립에 위배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문제 그냥 맞추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무효라는 것은 당연무효도 될 수가 있어요. 당연무효를 뜻하는 겁니다. 당연무효는 재판 거치지 않고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뭐가 문제될까요? 이 공정력과 기판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기판력이 있어요. 기판력. 기판력은 뭡니까? 재판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재판이 발생했다. 그러면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재판 받은 걸 또 재판할 수 없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바로 기판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판력과 또 비교되는 개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유 제시라든가 이런 거죠. 어떤 이유라든가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판결할 때 판결의 요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판력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런 거죠. 이 기각 판결, 기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각하 또는 인용 이런 거 다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 발생해요. 그러나 이유라든가 이런 거는 기각했을 때는 다를 필요가 없죠. 끝난 겁니다. 그죠? 인용했을 때만 이유를 근거를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기판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확정력이라고 그래요. 자, 개념 정리 하시겠습니다. 확정력.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확정력인데, 자, 재판의 효력은 확정력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기판력을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그래요. 자, 확정력의 종류가 쭉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사실 기판력 쪽에 가면 힘이 쭉 빠집니다.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자방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방력. 일종의 자기 구속의 원칙과 비슷한 거예요. 즉 우리가 전속력 공부했었죠. 전속력에서 일종의 저런 거 비슷합니다.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런 거, 불가변력 요 정도가 자방력이 되겠습니다. 좀 자방력은 뭐냐면 이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진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 마음대로. 이걸 자방력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형식적, 그렇죠?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요. 확정력.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은 일종의 불가정력과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재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항고를 한다든지 재항고한다든지 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지만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실질적 확정력입니다. 실질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실질적 확정력이 바로 기판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행정법에서 처분이죠.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처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자기 또는 부자기를 명하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이 공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거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이 공식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분은 공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은 뭡니까?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죠. 거는 뭡니까? 거부. 그죠? 거부도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이 뭡니까?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행정법에서 뭐가 시험에 출제될까? 바로 이 거부죠. 거부가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부 처분. 자, 예를 들어서 거부라는 것은 상대방, 일종의 이제 형법에서 보면은 정당방위인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공격을 유발시켜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방위가 되겠죠. 도발적 방위를 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